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라요 대 발렌시아. 자, 우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은 지금 팀 내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지금 호세가야와 그리고 하비게라가 지금 결장 중인 발렌시아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라요에 비해서 발렌시아의 결장자 누수가 지금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7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최근 좀 라요의 이런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다 보니 득점력 또한 많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라요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현재 공격이 많이 침체된 상황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핵심 선수들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최근 이제 바르셀로나의 폼이 많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발렌시아가 충분히 좀 무승부를 이제 거뒀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강호인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낸 거는 분명 이제 발렌시아한테는 이제 좀 호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좀 직전 경기 좀 좋은 경기를 펼쳤던 그런 발렌시아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다만 이제 발렌시아가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좀 3연패 중으로 원정 성적이 좀 많이 저조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원정 발렌시아는 믿을 만한 그런 팀은 못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점유율 면에서는 라요가 좀 더 우세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지금 라요의 이런 경기력을 봤을 때 발렌시아 상대로 좀 주도권을 가져가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라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볼 비중이 많아지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라요가 좀 경기를 푸는 데 있어 좀 답답하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라요의 그런 경기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경기 자체는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라요보다는 발렌시아가 좀 더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팀은 발렌시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물론 뭐 지금 현재 두 팀 다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라요와 달리 지금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핵심 선수들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발렌시아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발렌시아 프랜승,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은 네, 저득점 라인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라요도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발렌시아도 솔직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공격이 좋다고 보긴 어렵고, 게다가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공격 전개까지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뭐 저득점 양상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 은행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발렌시아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라요와 이제 발렌시아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이제 헤타페. 우선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전 없어요. 이렇게 좀 결장전 누수는 없는 그런 양 팀이라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빌바오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패배를 당하며 다소 좀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빌바오가 이제 페널티킥 이제 실축만 안 했으면은 3대0까지 이제 갈 뻔한 경기였죠. 그만큼 좀 직전 원정 경기력은 다소 아쉬웠던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8경기를 치렀는데 8경기 모두 이제 승리하면서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을 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정에 비해서 홈에서 더 공수 밸런스가 좋은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체력적으로 열세인 세비야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지금 현재 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 이제 헤타페의 그런 공격 전개가 좋아지면서 지금 현재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그래도 일단 헤타페가 좀 원정에서 볼 점유율이 많이 낮은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더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원정에서 이제 침투에 대한 대처나 그리고 측면 수비가 이제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좀 공격을 대처하기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은행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은행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이제 오후 경기와 해외 축구 조합분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혹시나 안 오셨으면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 제가 확인 후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50개 후원 감사합니다, 은행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을 대처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투나 이제 컵백에도 많이 능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공격 패턴을 헤타페가 막기는 다소 무리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물론 뭐 직전 경기 이제 헤타페가 세비야 상대로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다고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헤타페 원정 성적 및 경기력이 안 좋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현재 이제 홈 강세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승표로 봤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기준전 대비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그라나다 대 이제 세비야. 자, 우선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좀 많아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몇몇 선수들도 결장 의심이기 때문에 현재 좀 전체적으로 전력 누수가 심한 이런 세비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컵 경기를 제외하고 9월부터 지금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경기력이 지금 좋지가 못해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강등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역시 계속해서 좀 흐름이 안 좋은 그런 그라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비야 역시 지금 컵 경기를 제외하고는 9월 말에 알메리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이후 3개월 가까이 지금 승이 없을 만큼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어요. 게다가 현재 지금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챔스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이죠. 아무튼 이렇게 지금 좀 하락세인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굉장히 좀 템포를 빨리 가져가는 편에 속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공격에 이런 힘쓰는 모습을 이제 줄곧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그리고 현재 지금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제 세비야가 좀 원하는 페이스대로 경기를 끌고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세비야가 주도권을 갖기는 많이 힘들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일단 뭐 두 팀 다 이번 시즌 굉장히 좋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결장자도 많고 그리고 최근 3,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뛰며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이런 원정 세비야 사이드를 보기는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그라나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제가 킥뷰는 따로 없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은행님. 네. 자, 아무튼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이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라나다 프렌스 볼게요. 그리고 2.5 기준은 네, 기준수 대비했을 때 오버까지 같이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나다 프렌스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라리가 경기는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 자, 이제 베르더 브레멘 대 라이프치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양 팀 다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몇몇 선수들이 결장 의심이기 때문에 이제 좀 경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결장자가 추가로 생길 수도 있다. 네, 이 정도는 약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직전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등 좋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2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최근 좀 공격 흐름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좀 흐름이 나쁘지 않은 그런 브레멘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매경기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 또한 계속해서 지금 보이고 있네요. 네. 아무튼 좀 최근 양팀 다 이제 공격 흐름이 좋은 상태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뭐 전반적으로 브레멘도 점유율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라이프치 상대로 점유율 면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지 않을 수는 있다고 봐요. 자, 다만 그래도 현재 전체적인 주도권이나 흐름은 라이프치가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냥 아무래도 지금 이제 라이프치가 중원에서 어느 정도 좀 우세하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는 라이프치가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좀 침투에 취약하다 보니까 라이프치가 이런 침투 플레이 위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역습을 통해서 종종 좀 득점 기회를 만들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제 경기 양상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뭐 전체적인 밸런스나 경기력은 라이프치가 더 우세하지만 근데 최근 지금 브레멘의 약간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라이프치라고 해도 브레멘을 만만히 약간 보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네. 게다가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원정 성적이 지금 좋지는 못합니다.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라이프치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패배가 많고, 물론 뭐 최근 원정 경기에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승리를 거뒀긴 했지만 이제 전반 초반에 도르트문트 센터백인 이제 홀메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세를 통해 이겼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도 원정 경기력이 좋아서 이겼다고 보기는 굉장히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라이프치의 그런 원정 경기력까지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런 1.4대 라이프치 승 배당이 크게 메리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약간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약간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라이프치 햄무나 하고, 솔직히 이거는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네, 이렇게 보고 3.5 기준은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까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양팀 다 지금 공격 흐름이 좋다 보니까 요거는 오버까지도 같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브레멘과 이제 라이프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대 이제 마인츠. 자, 일단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상대적으로 마인츠가 더 전력 누수가 크다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원정에서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었지만 그런 약간 득점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해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현재 5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좀 성적으로 봤을 때는 주춤하고 있는 그런 도르트문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원정팀 마인츠 역시 최근 5경기 연속 승이 없고, 그리고 현재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공격이 많이 침체된 상태입니다. 네. 일단 뭐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격 전개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골 결정력 또한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공격에서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요것도 이제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네, 전반적으로 도르트문트가 이제 골 점유율이 많이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템포 조절하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경기를 운영하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제 뭐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도권을 가진 경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도르트문트가 쉽게 주도권을 갖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최근 약간 마인츠의 이런 좋지 못한 공격 전개 및 득점력을 고려했을 때 과연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뚫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도르트문트가 약간 우세한 경기를 펼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좀 흐름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도르트문트 사이드, 그리고 3.5 기준은 이거는 네,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마인츠의 이런 좀 저조한 득점력 및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이제 우세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약간 좀 계속해서 뭐 공격하기보다는 좀 운영을 하면서 좀 천천히 좀 이렇게 템포 낮춰서 좀 진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도르트문트 승에 기준점 대비했을 때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도르트문트와 마인츠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펜하임 대 다름슈타트. 일단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자,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라이프치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아쉽게 연승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네. 그리고 최근 뭐 호펜하임의 원정 성적은 다소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원정에서의 약간 좀 흐름은 좋지 못한 그런 호펜하임이긴 하지만 다만 이제 원정과 달리 좀 최근에 홈에서 보험 상대로 이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홈에서는 흐름 전환을 한 그런 호펜하임이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홈에서의 지금 호펜하임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홈에서의 경기력은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있는 그런 호펜하임이고, 그리고 원정팀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한 명 퇴장당한 원정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지면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현재 8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흐름 또한 굉장히 지금 좋지 못합니다. 그쵸. 그러다가 지금 현재 리그 꼴찌인 다름슈타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뭐 경기력도 많이 안 좋고 분위기도 많이 안 좋은 그런 네, 다름슈타트라고 볼 수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이 경기는 어느 정도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일단 호펜하임도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그리고 다름슈타트도 지금 골을 못 넣은 것 뿐이지 어느 정도 좀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다름슈타트에 비해 이제 호펜하임이 공격 패턴도 다양하고, 그리고 이런 좀 공격에서의 전개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팀은 호펜하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도 공격이지만 전체적으로 수비가 지금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호펜하임 상대로 좀 수비에서 굉장히 좀 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서 현재 지금 뭐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다름슈타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수비에서도 좀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최근 흐름, 경기력 등을 다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호펜하임이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호펜하임 사이드, 그리고 이거는 핸디 기준으로 마이너스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오버사이드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다름슈타트가 원정에서 한번 무너지면은 거의 뭐 이제 확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 이건 한번 배당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호펜하임과 다름슈타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라바오컵 경기 에버튼 대 이제 풀럼. 자, 이거는 이제 8강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슐리 형이 지금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풀럼은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전 경기에서 이제 퇴장당한 라울 하미네스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벌리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4경기 연속 클린시트 경기를 만들며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수 밸런스도 좋고 흐름도 좋은 그런 에버튼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와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며 최상의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이제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당하며 좋은 흐름이 지금 끊겼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그 경기에서는 전반 이른 시간에 이제 라울 하미네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풀럼이 수적 열세에 놓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좀 뉴캐슬한테 밀린 감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솔직히 퇴장만 아니었으면은 충분히 좀 풀럼이 해볼 만한 경기지 않았나 싶었는데 좀 퇴장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결과를 냈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뭐 풀럼 경기력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보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최근 에버튼의 이런 공수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압박 강도를 높여서 최대한 에버튼의 빌드업을 이제 방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풀럼은 여전히 지금 역습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좀 역습을 통해 계속해서 좀 공격을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에버튼은 약간 안정적으로 좀 풀어가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라바오컵이 솔직히 다른 대회에 비해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 8강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주전 라인업을 좀 기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최근 에버튼 뭐 기세나 경기력이 좋긴 하지만 풀럼도 이제 직전 경기 퇴장당해서 대패한 걸 제외하면 계속해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솔직히 에버튼 입장에서 만만히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풀럼이 많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약간 좀 풀럼이 어느 정도 비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풀럼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럼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무승부 도전 경기 이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풀럼 프랜승의 고배당으로 무승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폴리 대 이제 프로시노네 칼초.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 FA컵 16강전이죠. 자, 우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프로시노네 칼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두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연패를 거두다가 이제 최근 브라가와 칼리아리 상대로 연달아 승리를 거두며 이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좀 최근 이제 홈에서 다시 안정감을 찾고 있는 그런 나폴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시노네 칼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레체 상대로 원정에서 2대1 패배를 하면서 현재 지금 원정에서 3연패 중으로 원정 경기력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로시노네 칼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매 경기 멀티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 수비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공격 또한 지금 홈에 비해 다소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수 방면에서 확실히 좀 원정에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프로시노네 칼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이제 전반적으로 나폴리가 기본적으로 좀 라인을 올려 좀 압박 강도를 높이며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시 지금 공격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원정에서 수비가 약한 그런 프로시노네 상대로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프로시노네 칼초 역시 볼을 소유하면은 점유하기보다는 빠르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일단 뭐 그리고 이제 양 팀 같은 경우에는 8월에 한번 맞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나폴리가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프로시노네 칼초가 나폴리 상대로 유효슈팅 1개밖에 기록을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좀 공격에서 힘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맞대결까지 고려했을 때 프로시노네가 많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뭐 여 경기는 뭐 나폴리의 이런 라인업 변수가 크지만 않으면은 그래도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나폴리 사이드. 네, 그리고 이게 기준점 대비했을 때 3.5는 그래도 너무 좀 높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3.5 기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폴리 승, 그리고 3.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첼시 대 이제 뉴캐슬. 자, 이것도 이제 리그컵 경기죠. 네, 요거는 근데 뭐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잡이로 첼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이거는 뭐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라와와 이제 맨시티. 네, 요거는 이제 클럽 월드컵 이제 4강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사우디에서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중립구장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 그래도 지금 뭐 최근 맨시티가 어느 정도 좀 홀란드와 도쿠가 이제 결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흐름이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우라와 상대로는 좀 승리를 챙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맨시티 승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 마이너스까지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3.5 기준은 네,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맨시티 승, 마이너스승에 이제 3.5 기준 언더로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재그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